미국 식당에서 나온 영수증이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미국의 동네 식당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식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 포장 음식에 코로나19 할증료를 청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육류 공급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동네 식당 주인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인데, 미국 사회에서 무엇이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이며 미국 사람들은 이에 대해 대부분 화를 내고 있다는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와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떤 위기를 맞게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소동인 것 같지만 이면에는 미국에 발생할 엄청난 일과 한국까지 휘말리게 되는 국면까지 존재합니다. 우선 14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에서는 최근 음식값에 5%의 코로나19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식당과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미주리주 웨스트 플레인의 키코 스테이크 하우스는 이번 주부터 식자재 원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할증료를 손님에게 청구했습니다. 실제 미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식료품 물가는 2.6% 상승했습니다. 한 달 상승률로는 46년 만에 최대치였다는데요. 계란은 16% 급등했고 가금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빵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키코 스테이크하우스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고기와 돼지고기, 해산물과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모든 메뉴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원재료 수급 사정이 나아지면 추가 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영업을 근근히 유지하고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선 코로나19 할증료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식사했던 식당의 영수증을 SNS로 공유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되묻는 모습입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원가를 무리하게 정가시키고 있다고 글을 올리며 직접 식당에 전화해서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영수증의 추가 차지 소동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실업자들이 늘어서 그들이 쓸 돈이 없고 작은 금액에도 예민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는 모습이 연출된 것으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을 맞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률은 급격하게 치솟아 미국의 가장 큰 경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실업률을 연내 25%까지 치솟을 걸로 예측했는데 미국은 현재도 대공황 이후 최고 실업률이라는 1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25%까지 가면 미국 경제는 대공황 실업률 때와 유사한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업률에서의 많은 숫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비정규직 고용자들로 지출할 돈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대부분은 렌트비를 내고 있고 노동으로 받는 주급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급격한 실업률은 대부분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수중에 쓸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나눠줍니다만 렌트비를 내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당의 부가 차지는 대부분의 실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빠른 경제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이 지금 시점에 봉쇄를 풀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지만 당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 문제가 생겨 렌트비나 모기지를 지불하지 못하고 그것이 연체가 될 수 있으며 그런 흐름이 전반적인 은행 부실 혹은 금융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 주지사들은 머리를 싸매며 경제 주체의 오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은 갈수록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점점 소비를 줄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렌트비와 음식 외에는 전혀 돈을 쓰려고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나옵니다. 미국 인구의 15%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수적 생존 외에는 모든 소비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전 산업 분야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와 생존과 상관없는 여행이나 문화 등 비관련 분야들부터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는 모습도 예측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이에 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봉쇄도 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를 나름대로 꾸려가며 경제 성장률도 타국에 비해 훌륭하게 선방해냈지만 무역과 수출이 중요한 경제 구조에서는 주요 무역국들이 침체를 겪게 되면 반드시 타격은 따라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자국의 산업을 급격하게 리턴시키는 리쇼어링을 추진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마저 한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급제로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15일에 TSMC는 미 애리조나의 반도체 5나노미터 공정을 담당하는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미국이 자국무역을 보호하며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 멀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있어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인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조차도 팬데믹도 그렇고 결국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체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글로벌 가치사슬 고리 약화와 세계 무역 둔화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하여 신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이 차단되며 무역이 둔화된 이 시점에 한국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 WTO의 사무총장은 호베르토 아제베두입니다. WTO의 6번째 사무총장인 그는 브라질 출신으로 2013년 9월에 취임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2017년부터 두 번째 임기를 맡았습니다. 2차 임기의 만료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제베두 총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오는 8월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타임스 등 글로벌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총장은 가족과의 오랜 상의 끝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기회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WTO가 처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 협상도 없고 모든 것이 멈춰 있다. 신임 사무총장이 WTO에 힘을 불어넣기를 바란다. 세계의 주요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WTO 사무총장 사퇴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WTO를 비판하며 압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뒤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일삼았다. 하지만 WTO가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 WTO는 개발도상국인 다른 나라들도 많다. 그런데 중국만 특별 취급을 하고 있다. 미 대통령이 WTO가 중국의 편을 매번 들어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후 자신들은 매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대우를 받았다. WTO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얻지 못하는 많은 혜택을 얻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무총장 사퇴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주 괜찮다. WTO는 정말 끔찍하다. 네, 사무총장의 조기 사퇴를 격렬하게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을 겨냥해 한 방을 날렸습니다.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말 중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말 그대로 다 끊겠다는 거다. 우리는 중국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중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경우 5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미중 무역 불균형으로 미국이 매년 수천억 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염병이 중국에서 왔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중국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압박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본격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자 중국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관영 언론들은 이런 기사를 내보내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니다. 궁지에 몰려서 무언가라도 해야 하는 짐승 같다.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영 언론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15일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트럼프가 또 헛소리를 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충격에 빠뜨리고 세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인 분석을 내놓는 분위기입니다. 중미 관계가 어긋나면 두 나라는 물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으면 중국보다 미국이 더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근거는 중국이 내수 시장이 더 크고 제조업 체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WTO에 대해 언급하다가 갑자기 세계보건기구 WHO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만간 WHO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 아마도 다음 주쯤 날 것이다. WHO의 사무총장도 갈아치우겠다는 걸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소식도 닥터시사TV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